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성탄절 밤 지역 뉴스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성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수 탄생을 기리는 예배와 미사가 이어졌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도 마련돼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내 극장가와 대형 쇼핑센터 유원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붐볐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전남 동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평년 기온보다 높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뉴스로 전해드렸던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현장 조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모아두는 추결 설비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마치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잔해물이 하늘로 치솟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장 주변 하늘을 뒤덮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 20여 명의 합동 감식반은 어제 오후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는 열을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시험 운행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최초 폭발이 일어난 추결 설비 공정의 화재 잔해와 그을림, 뒤틀림 등을 살피면서 집중 감식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충렬 설비 자체에 대한 설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감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어제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봐야죠. 저희가 파악한 내용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이 아마. 지난 6월과 7월 폭발과 정전 사고가 난 데 이어 또다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 주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전남에서는 모두 29명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정현 의원이 타지 출마를 선언한 순천 선거구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는 5명이 뛰어들었습니다. 29명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민주당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당 3명, 무소속 3명, 정의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지난달 여수 광양 항해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감소한 2,37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출 화물이 1년 전보다 14% 증가한 572만 톤을 기록한 반면 환적 화물은 40%가 감소해 263만 톤에 그쳤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 줄어든 19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입 물량은 4.2%, 환적 물량은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발전 목표 2030 지표 선포식을 열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경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 지표들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생태로 더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순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분야별로 14개의 정책 목표와 78개의 지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공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건 지난 19일. 관심은 착공 시기. 계획대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내년에 기본 계획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7년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가운데 보성 순천 구간은 우선 착공돼 목포를 잇는 남해안철도와 함께 2023년에 개통됩니다. 경전선 광양 진주 51km 구간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철화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2,390억 원이 투입돼 순천 부산까지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됩니다. 경전선 전철화가 본격화하면서 순천 지역은 파급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면서 용호남 남북권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이 다시 철도 르네상스를 여는 그리고 남해안 관광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랜 수건 사업이자 해묵은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 첫 관문 통과로 용호남 지역 균형 발전과 2시간대 신고속 철도 시대로 전환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 자동차와 설비 보급 사업이 내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한 해 동안 관내 시민과 가정에 수소 자동차를 75대, 가정용 청정 보일러도 200대를 공급해 각각 올해보다 보급량을 2배와 3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도 300대로 확대해서 올해보다 10% 늘리는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도 16억 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줄여갈 방침입니다. 겨울철 수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 주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수두 환자는 96명으로 11월 첫 주 4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올해 현재까지 2,900여 명이 수두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1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태 확인과 개인 위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해경 구조 거점 파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 시설을 전진 배치해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을 피해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어선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위태롭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강한 비바람을 뚫고 어선에 올라가 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에는 부둣가에 침몰한 어선 인양에도 나섭니다.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해경 흑산파출소 소속 구조 잠수 요원들입니다. 지난 9월 흑산파출소는 해양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조 거점 파출소로 지정됐습니다. 잠수부용 대형 공기충전기와 부력 조절기 등의 장비가 설치됐고 구조 전문 경찰관 6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경비함에 있는 공기충전기보다 구조 거점 파출소에 있는 공기충전기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해경 구조 거점 파출소는 모두 25곳.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을 통해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초기 구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구조 거점 파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각종 해양 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 거점 파출소를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카페 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3시 50분쯤 순천시 한 카페를 찾아가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달아난 58살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에도 같은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이날도 술에 취한 채 업소를 찾았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원도심 일대에서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광양읍 유당공원부터 인덕저수지 사이 3km 구간에 명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해당 구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 한 해 의정 활동을 통해 모두 40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9차례 127일 동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등 모두 조례안 217건, 건의 결의안 70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2019년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주의 개선 등 모두 580여 건을 지적했습니다. 노인과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여수시의 지원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재향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내년 시 예산 가운데 노인장애인과는 2,310억 원으로 올해보다 371억 원이 늘었고 사회복지과도 66억 원이 늘어 579억 원인데 반해 청년 예산으로 분류되는 인구 일자리과는 9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청년층의 어려움 속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예산 지원은 인색하다며 청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2019년도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초중고 대학생 165명에게 모두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금까지 2천여 명에게 16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관에 수산물 인증 홍보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대표 수산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여수시 돌산읍 해양수산과학관 안에 수산물 인증 홍보 전시관을 개관하고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미역, 다시마, 굴비, 젓갈, 천일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해양수산과학관 관람객들에게 어패류 생산 과정, 수산물 원산지 구별법 등 전남 수산물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을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통 안전을 위한 국비가 확보돼 CCTV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확보돼 앞으로 통학로 과속 단속과 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